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영역 구별 그랬죠? 영역 구분이 있었는데 뭐가 달라졌지?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영역이 이때 있었는데 이번에는 영역을 구분하는데 명칭이 이게 달라져요. 어떤 달라지는 게 있었는지 바로 이 표에도 잘 나와 있네요. 과거의 수화연산, 7차에서 수화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과 함수가 수화연산, 기하, 확률과 통계, 문자식, 함수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뭐 규칙성과 함수 이런 부분이 함수 이런 걸로 바뀌었다. 이런 것도 좀 교사로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수학습 방법 평가 항목에 추가 및 삭제. 뭔가 이 평가 쪽에서 또 뭐 추가 및 삭제가 된 게 있었나 봐요. 이런 것도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컴퓨터 활용은 계속 권장을 하겠죠. 진술문 변경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우선 7차 교육과정의 2007. 여기까지만 큰 이름들을 봤는데 좀 눈치껏 뭔가 좀 특별한 것들이 좀 보이는구나. 선생님 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7차에서 이렇게 2007을 바뀌었으면 혹시 2007에서 2009로 바뀌면서도 뭔가 좀 쑥쑥 바뀌나요? 이런 설명하죠? 바뀔까요? 거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 흐름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그래요. 물어봤으니까 이 학년인 학기가 이번에는요. 학년군으로 바뀌어요. 학년군은 또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7차 때는 중학교 1학년을 7단계라고 불렀어요. 7단계. 그 이유는 국민고등 기본교육과정에서 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하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됐다? 그렇지. 중1 학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학년군이니까. 묶어요. 군으로 묶는 거니까 중1, 3학년군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이러한 묶음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똑같이 삭제 유지가 되고 가고 쭉.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잘 알면 나머지는 살짝 눈치껏 바뀐 것만 신경 쓰면 되더라라는 거죠. 선생님, 바뀐 것까지 아는 게 교사예요? 뭐 교사 시험 보거나 교사 공부하거나 수학 교사가 되는데 이런 거 왜 중요해요? 1번. 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현 교육과정이 이러한 시스템이 되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2번. 만약에 어떤 교사가 여기에 수준별 수업을 하고 싶어. 그런데 이 수준별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궁금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총동원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이 어디까지로 내려갈 수 있다? 7차 교육과정까지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료가 충분히 더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랑 다시 7차 교육과정을 좀 봅시다. 사실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고시하는 거지만 전 세계 동향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6차 교육과정까지 수학과 교육과정의 핵심 뭐였다고 그랬죠? 무슨 힘을 신장하자? 문제 해결력. 그래, 잘했어요.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력을 강조할 때 우리 NCTM이라는 미국 수학 교사 협의회 생각나시죠? 그리고 1980년대 8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가 문제 해결이었고 그걸 받아들인 게 5차, 6차 이렇게 되죠? 그러고 7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준 게 또 NCTM이 2000년에 발표한, 아니지, 1988년도, 죄송합니다. 89년도, 1989년도에 발표한 스탠다드인데 규준집이었죠? 그때 소개한 게 뭐다? 수학적 힘이었어요. Math Power. 그것을 7차 교육과정에 반영하면서 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목표는 수학적 힘이 됩니다. 수학적 힘에는 4가지 아이디어가 있죠. 문제 해결력 기본이고요. 의사소통, 추론, 연결성. 이 4가지를 7차 교육과정에 그대로 강조를 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수학적 힘. 이 수학적 힘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기간 동안에 수학을 꾸준히 해야 된다. 또 학생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정하자. 심화과정을 제공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기본 과정 이후에 학생의 능력에 맞춰서 심화 과정을 추가로 하면은 학생의 수준에 대한 선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택적인 교육과정 마찬가지고 내용 적정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에 기본적인 골격들의 최종 목표가 뭐냐 그러면 수학적 힘을 신장하자예요. 이러한 수학적 힘을 신장하는 것은 7차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7차와 2007, 5차와 6차가 문제 해결력이듯이 7차와 2007은 수학적 힘을 신장하자를 큰 골자로 뭔가 체계가 확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2009도 궁금하시죠? 2009는 수학적 힘이라는 이 문제 해결 의사소추론 연결성을 수학적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수학적 과정. 이거는 우리가 만든 이름이에요. 따라서 수학적 과정을 잘 탄탄히 꾸준히 과정, 배경 하에 열심히 닦으면 뭐가 생긴다? 이 당시에 우리의 이슈는 창의성하고 인성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적 힘이라는 거를 수학적 과정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거를 통해서 창의 인성을 함양하자. 이 두 가지로 다시 개정이 되고요. 정리가 되고요. 그럼 선생님 2015는 또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2015는 창의 인성은 당연하고요. 거기다가 6대 역량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수학을 활용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6가지 큰 수학에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보자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화살표를 똥똥 칠한 거 보니까 처음에 문제 해결력만 강조했는데 그 다음에 수학적 힘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력 플러스 4가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본이 돼서 창의 인성을 함양시켰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또다시 기본이 돼서 6대 역량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6차부터 2015까지 쭉 올라오면서 어떻게 된다? 다져지고 이렇게 잘 다져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시면 나는 수학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원하는 목표와 지향 방향을 어떻게 학생들과 같이 할까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큰 머릿속에 골자가 생겼다면 우리 7차 교육과정을 좀 봅시다. 78페이지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어요. 7차 교육과정은 이 당시에 정보화 세계화라는 게 21세기를 주도할 것이고 경쟁력 있는 인간을 효과적으로 양성해내는 게 목표, 뭔가 중요했어요. 특히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라는 그 특징에 맞추어서 단순 기능인의 양성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지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계속 이루어졌었던 거죠. 이에 수학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4차 교육과정 이후죠. 수학의 기본적 개념 원리 법칙을 토대로 탐구하고 예측하여 역시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실생활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그러면은 5차, 6차 교육과정의 포인트를 유지하는 거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전의 수학 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문제 해결력의 신장은 이제 당연하니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문제 해결력과 더불어 줄 치세요.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추론, 의사소통 등 제반 고등사고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신감, 긍정적 태도, 인접 항목의 관련성 및 수학의 유용성 인식과 같은 정의적 목표도 추구한다. 방금 읽었어요. 제가 어디서부터? 창의적 사고, 두두두두두두, 정의적 목표 해서 왼쪽을 이렇게 묶어요. 묶고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이 당시에 이거를 토탈해서 우리 무슨 힘? 수학적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마디로 수학적 힘이라고 얘기한다. 즉 이제 이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에 와서는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알고리즘적인 연습을 위주로 하는 수학보다는 고등사고 능력을 신장시키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고무시키기 위한 수학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배경 및 기본 방향이 되었다. 잠시 여러분들 몇 차 교육과정을 학습하셨습니까? 나는 교과서를 예전에 중학교 때 공부할 때 뭐 7가,
나 이런 걸 했다. 그러면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서예요. 그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면 이런 힘이 신장이 된대요. 인정해요? 웃어요? 웃지. 내가 그 당시에 이런 거 무슨 공부했나? 맨날 열심히 문제 풀고 선생님들 한 대로도 안 맞으려고 막 빼대고 숙제 안 해오면 어떻게 도망갈까 이런 거 했는데 사실은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지향 방향이에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또 그 지향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다 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 당시에 이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수학적 힘이란 뭐냐 하고 누군가 질문하면 기본적으로 4가지.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성, 과 플러스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태도와 같은 것을 통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심플하게 정의가 돼요. 이해되셨죠?